목차를 하나 만들게요. 목차는 배열의 모양 변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쉐입. 그러니까 뭐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3차원을 2차원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열의 모양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어, 몇 가지 함수 이름들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eshape은 우리 많이 사용을 해봤죠. 배열의 모양을 변경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eshape이에요. 사실은 reshape 하나만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reshape 하나만 알고 상관은 없으시고 웨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 두 개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해요. 웨이블이라고 하는 함수와 플랫튼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어, 두 개가 서로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함수는 아닌데 넘파이에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차원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1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거나 뭐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사실은 리쉐입 하나만으로도요. 레이블이 할 수 있는 역할, 플래튼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뉴 엑시스 속성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 잘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목차로요. reshape이라고 할게요. reshape. 우선 1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rray 1D라고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umpy.a range 12, 3, 4, 12. 네. 0부터 11까지 연속된 정수들을 갖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해 볼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1차원 배열이잖아요. 1차원 배열. 이 1차원 배열을 array 1D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행의 개수가 4개고요. 컬럼의 개수가 3개인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ARR2D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메서드로 사용하시면 돼요. ARR1D 점 reshape 그리고 안에다가 모양 주시면 돼요. 4, 3 이렇게 모양을 주시면 프린트 해볼까요? 혹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첫 번째 축 방향으로요.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가 4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가 3개를 갖는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 리쉐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좀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쉐입 메서드에서 그, 이 모양을 아기먼트, 쉐입을 아기먼트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어, 첫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두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잖아요. 어, shape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RR 2D를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1D에서요. reshape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4,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똑같이 만들어요. 그죠? 음. 이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의 값을 마이너스 1로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차원 배열에 원소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12개가 있는데 이쪽 차원으로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럼 다른 차원으로는 원소가 몇 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3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12개고 행의 개수를 4개로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3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숫자를 가질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차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2차원 배열이면 2차원 배열 중에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차원 하나. 3차원 배열이면은 차원 두 개의 그 값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차원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ARR 2D를요. 다시 한번 1차원 배열에서 리쉐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앞에다가 마이너스 1, 뒤쪽에다 4를 넣을게요. 그리고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은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 그러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는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2차원 배열에서도 원소는 12개가 있어야 돼요.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컬럼의 개수가 4개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3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3개, 그리고 이쪽이 4개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1차원 배열을 다시 한번 만들고, 1차원 배열은 넘파1.a 레인지 24개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0부터 23까지 연속된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A range라고 하는 게 range를 이용해서 array를 만들어준다, 배열을 만들어준다 라는 함수잖아요. 자, 위쪽에서 만들어진 배열을요, ARR 1D를 2, 3, 4인 모양을 갖는 쉐입을 갖는 이런 쉐입의 3차원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차원 배열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3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요, 3D라고 하도록 할게요. ARR, 1D, sum, reshap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양을 그대로 다 써주셔도 돼요. 2, 3, 4 모양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 써주셔도 돼요.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ARR 3, 3D. 자, 보시면은요, 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축. 첫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이차원 배열 한 개, 이차원 배열 두 개. 두 개의 이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차원 배열, 각각의 이차원 배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두 번째 이차원 배열에서도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이쪽으로 몇 개? 세 개, 네 개. 여기도 똑같이 세 개, 네 개. 모양이 다르면 안 돼요. 항상 넘파이의 배열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아니면 3차원 배열이든, 어, 일직선이나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차원으로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다음 두 번째 차원으로 세 개, 그다음에 세 번째 차원으로는 네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의 값 중에서 두 개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24개란 말이에요. 24개인데, 첫 번째 차원에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차원에 세 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여기를 몇 개로 하겠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ARR 1D를 reshape을 할 수 있는데, 2, 3,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비워두는 거예요. 어때요? 모양 똑같이 만들어졌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꼭 마지막 차원에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든 상관없습니다. AR나 3D를요. 우리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차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1D를 reshape을 하시는데, 첫 번째 차원에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차원에는 세 개, 세 번째 차원에는 네 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죠. 그죠? 세 개의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은요, 되게 쉽게 그 나머지 차원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어서, 어, 그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왜 필요한가, 뭐 이렇게, 뭐 그냥 계산해서 쓰면 되지, 뭐, 그죠? 24개니까, 3, 4, 12, 그럼 하나는 2겠네. 아니면은 2, 3, 6, 그러니까 6, 4, 24, 여기는 4겠네. 뭐, 간단하게 계산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하다 보면 그 다르게 되는 배열의 크기가 뭐 100만 개, 200만 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뭐 행의 개수가 뭐 100만 개가 있는데 그런 2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변환을 할 때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잖아. 그쵸? 행과 열의 개수 정해놓고 다른 축 하나에 대해서 그 축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를 계산을 하려면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잖아. 그죠? 네, 그거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어. 그러니까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축에 대해서만 숫자를 딱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계산해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보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전체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사이즈가 몇 개냐. 그러면 이 차원의 개수를 가지고서 나머지 차원 하나는 사이즈와 일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쉐입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이라고 하는 함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해요.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한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레이블은 n차원 배열을 그러니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n차원의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한 요거는 제가 굵은 글씨로 쓸게요. 뷰를 변합니다. 어, 뷰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먼저 쓰고 넘어. 플래트는 플래트는요. 똑같이 n차원 배열을 n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1차원 배열로 변환한 변환한 복사본을 리턴해 줍니다. 카피를 리턴해 줘요. 뷰라고 하는 것과 카피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레이블은요,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 배열의 모양을 1차원처럼 보여주는 걸 뿐이에요. 보여줄 뿐. 그러니까 1차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1차원처럼 보여주는 거지 원본에 어떤 복사본이 생긴다거나 원본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리턴된 반환된이라고 할까요? 반환된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변경하면 원본 배열의 원소도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뭐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1차원처럼 보여주고만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배열에서 뭔가를 수정을 해버리면 그건 원본 배열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플래트는 카피를 리턴한다 그랬죠. 카피를 리턴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원본 배열과는 별개의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메모리에 메모리에 생성하고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반환된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변경, 어, 변경해도요. 변경해도 원본 배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원본 배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은 같은 배열인데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보여주는 것뿐이니까 N차원 배열을 변경하든 1차원 배열을 변경하든 원소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같이 변하는 거고요. 플래트는 N차원 배열은 N차원 배열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변경한 거는 새로운 1차원 배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변경해도 원본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원본 배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면서. 어, N차원 배열이 있어야 되죠. N차원 배열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간단하게 2차원 배열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2차원 배열을 numpy a range 12개로 할게요. 그리고 reshap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R 2D. 세 개의 행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컬럼을 갖는 그런 2차원 배열입니다. 숫자들은 0부터 11까지 연속된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이고요. 세 개의 행을 갖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컬럼을 갖는 2차원 배열입니다. 자, 첫 번째, 레이블을 먼저 써볼게요. 변수 이름을 레이블드라고 하죠. 레이블드. 원본 배열 2D. 원본 배열 2D, from 레이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드를 출력 한번 해보시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2차원 배열이 0, 1, 2, 3, 4, 5, 6, 7, 8, 9, 10, 11. 1차원 배열로 바뀌었죠. 그쵸? 1차원 배열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플래튼드라고 할게요. AR 똑같이 ARR 2D가 있어요. 얘는 아직 변경된 거 아니에요. 얘 그대로 있어요. 2차원 배열 그대로 있어요. 2차원 배열 그대로 있고 얘를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플래튼드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시면 네, 역시나 똑같이 그죠? 1차 배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되셨습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2차원 배열이 있었는데 2차원 배열을 웨이브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줬고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차원 배열로 변환했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웨이브는 뷰고요. 플래튼드는 카피본이에요. 카피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카피. 뷰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플래튼드라고 하는 변수에서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는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이 첫 번째 원소의 값을 123으로 변경을 할게요.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인덱스 0번 원소죠. 원소를 123으로 변경을 한 거죠.
자, 변경한 다음에 당연히 플래튼드라고 하는 변수는요. 여기가 123으로 당연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에다 인덱스 0번을 123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인덱스 0번에 배열에 인덱스 0번에 123을 할당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23이 됐단 말이에요. 됐죠? 자, 2D 배열 출력해 볼까요? AR랑 2D. 자, 첫 번째 원소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이 얘기예요. 플래튼의 결과를 어, 플래튼의 결과 그러니까 리턴된 결과 배열을 수정하는 것은 원본 배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원본은 여기 있는 거고 복사본에서 내가 뭐 지우개를 가지고서 뭔가를 수정을 했어요. 원본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레이블드가 있었잖아요. 레이블드. 레이블드가 0, 1, 2, 3, 4, 5, 6, 7, 8, 90이었었단 말이에요. 레이블드의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를 똑같이 12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레이블드는 바뀌어 있어야 돼. 여기가 인덱스 0번이 123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2차원 배열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프린트, AR랑 3D. 네, 여기 어떻게 됐어요? 123으로 바뀌었죠. 이게 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1차원 배열을 변경을 해버렸는데, 1차원 배열을 변경을 해버렸는데, 그게 원본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레이블 결과 배열을 수정하면 원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피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카피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2차원 모양을 1차원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프린트할 때 그렇게 보여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바뀌어버려.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원소이죠. 여기 그냥 두 번째 원소로 할까요? AR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 그리고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1이라고 하는 숫자죠. 맞아요? 그죠? 위치가 여기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이면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1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를 3, 4, 5로 바꿀게요. 그리고 2D를 변경을 해보시면 당연히 여기 345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2차원 배열에서 여기가 바뀌는 건 당연할 거란 말이에요. 레이블된 결과 볼까요? 프린트, 레이블드. 자, 여기 어떻게 됐어요? 345가 됐죠. 이게 레이블과 플래튼의 차이입니다. 플래튼은 원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사본이 생기는 거고, 복사본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본을 수정하면 원본만 바뀌는 거고, 복사본을 수정하면 복사본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레이블은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본 2차원 배열 그대로 남아있고, 보여줄 때만 1차원 배열처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수정하면 2차원 배열이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고 2차원 배열을 변경하면 1차원 배열이 변경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꼭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 내가 어떤 필요 때문에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꿔놨는데, 1차원 배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정 사항이 원본 배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뷰를 이용하는 거예요. 뷰를 이용하실 때에는 레이블. 근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꿨지만 그 바뀌어진 1차원 배열에 수정하는 게 원본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복사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복사본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플래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레이블과 플래팅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넘파이에는 우리 넘파이는 줄여가지고 MP라고 써요. 임포트 할 때 MP라고 썼기 때문에. 넘파이에는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은 차원을 늘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속성을 사용한 차원 늘리기. 자, 일단 1차원 배열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ARR이라고만 할게요. numpy.a range 6개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 자, 그리고요, shape 확인 한번 좀 하고 볼게요. 네. 1차원 배열이니까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튜플이죠.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튜플입니다. 축이 한쪽 방향으로만 축이 있죠. 그리고 이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쉐입이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 튜플이 되는 거예요. 1차원 튜플은. 자, 리저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배열 이렇게 하시고요. mp.new axis 그리고 여기는 컬럼. ARR은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 1차원 배열 이름입니다. 1차원 배열 이름이고요. 1차원 배열인데 마치 인덱스를 2차원처럼 사용을 했어요. 2차원처럼 사용했고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 이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0, 1, 2, 3, 4, 5를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리절트를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쉐입은요? 쉐입은 이렇게 돼요. 행의 개수 몇 개예요? 행의 개수 1개, 컬럼 개수 6개. 이거 축이 2개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어. 이쪽 방향으로 원소가 1개가 있고요. 그래, 1차원 배열이 하나가 있잖아요. 1차원 배열이.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안에서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6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네. 요거 주의하셔야죠.
6,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은 1차원 배열이에요.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원디 어레이라고 쓸게요. 1차원 배열이고요. 자, 여기서는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 6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어.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거는 2차원 배열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뉴 엑시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열인데, 배열인데, 원래 배열 모양 그대로 사용하고, 첫 번째 축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6개짜리죠. 여기는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 6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이런 2차원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요, 이 뉴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요, 뉴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요. 이거는 그냥 슬라이싱이잖아요. 근데 뒤쪽에다가 새롭게 추가하겠다. 새로운 축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거 모양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쉐입 볼까요? 쉐입. 6분만일이에요. 6분만일. 원래는 축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축이 0, 1, 2, 3, 4, 5 이렇게 축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축을 두 번째 방향으로 새로운 축을 추가하겠다요. 이해되셨죠? 음. 위쪽에서는 원래는 축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축을 추가할 때 새로운 축을 첫 번째 방향으로 축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축을 추가하겠다는 뜻이고요. 인덱스 0번 축을 추가하겠다는 뜻이고, 얘는, 얘는 인덱스 1번 축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인덱스 1번 축을 추가하겠다. 추가하는 쪽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원소 개수는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 듀오 액시스라고 하는 속성은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arr.reshape, reshape, 그리고 모양을 생각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new axis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는 거고요. reshape으로 이쪽에다가 한 개를 넣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은 결과예요.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AR은 아직 1차원별로 바뀌어버렸군요. 이 reshape은 원본 배열이 바뀌어버리네요.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1차원별 그대로 남아있죠. 1차원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는 괄호가 두 개 있죠. 이거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로 변경된, 변경된 배열이 리턴이 된 거죠. ARR은 아직 1차원 배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자, 이걸 리쉐입을 하시는데요. 리쉐입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1, 6.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거 알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거 아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여기는 한 개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결과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AR란 여전히 1차원 배열이에요. 여전히 1차원 배열인데 류쉐입을 해요. 6개, 1개.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류쉐입. AR란 여전히 1차원 배열이죠. 류쉐입. 원소를 6개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축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 뭐 굳이 new access라고 하는 속성을 뭐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용하셔도 좋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리쉐입 하나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의 모양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도 어, 실제로 예제에서 우리가 사용이 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거나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럴 때 이런 류쉐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배열 모양 바꾸기까지 저희가 다뤘고요. 이번에는 배열 합치기라고 해요. 배열 합치기. 여러 개의 배열들을 하나의 배열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음,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꼭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concatenate라는 함수하고요. 동일한 게 생겼어요. 2.0 버전부터 concatenate를 줄여가지고요. concat이라고 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그 버전 번호를 확인해 본 게 콜앱에서 설치된 넘파이가 1점대 버전인지 2점대 버전인지를 확인해 본 이유가 같은 기능의 함수가 원래는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밖에 없었어요. concatenate라는 함수밖에 없었는데 이름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우리 concat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죠. 넘파이 말고. 그래서 그 넘파이에서도 concatenate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concat이라고 좀 간단하게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의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함수는 2.0 버전부터 생겼어요. 2.0 버전부터. 이 함수는요, 특정 축을 방향으로, 특정 엑시스 방향으로 배열을 이어 합쳐주는, 이어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배열들을 합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2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면은요, 배열이 있을 때 이런 배열을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합치는 것도 가능하고 요렇게 합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컨캣네이트는요, 아규먼트가 엑시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들을 이어붙이는 방향들이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고요. 1차원 배열은 사실은 1차원 배열에서는요. 1차원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 있으면 다른 배열은 옆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배열들을 이어붙일 수 있는 방향이. 3차원 배열이면 어떨까요? 자, 3차원 배열이면 축이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배열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겠죠. 배열을 붙일 수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별들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직육면체를 밑으로 쭉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옆으로 쭉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뒤쪽으로 쭉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n 차원에서 임의의 n 차원에서 그 특정 엑시스 방향으로 특정 축 방향으로 배열들을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어떤 그 차원이든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컨캣이에요. 컨캣.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차원 배열만이다라고 할 때는요, 어, numPy, 어, numPy 점 r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R은 row라는 의미잖아요. row라는 의미, 자, 이건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생긴 게 2차원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엑시스 0번이고요. 행방향, 로우 방향. 그 다음에 컬럼 방향이 엑시스 1번이에요. 그러니까 numpy.r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들을 이어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들을 이어붙이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이어붙이기를 하는 게 numpy.r이에요. r 언더스코어. 그리고 numpy c 언더스코어가 있어요. c 언더스코어. 여기도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컬럼이죠. 컬럼. 그리고 열들을 이어붙이기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으로 얘기하면 엑시스 1번이에요. 1번 방향으로 이어붙이기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컨캣네이트는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엑시스 방향으로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제공을 하는 거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R 언더스코어나 C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2차원 배열에서 행들을 이어붙이는 거냐, 2차원 배열에서 컬럼들을 이어붙이는 거냐, 예요.
행들을 이어붙이기 위해서는요,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배열과 두 번째 배열의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이어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어붙이지 못해요. 그죠? 음. 첫 번째 배열이 이런 배열이다 그러면 음, 컬럼의 개수가 컬럼의 개수가 얘랑 같아야지만 아래쪽으로 이어붙일 수가 있겠죠. 길이는 상관없어요. 행은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R을 사용할 때는 컬럼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C를 사용할 때는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쪽으로는 몇 개든 상관없어요. 컬럼 방향으로는 몇 개든 상관이 없는데 행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어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의 개수가 같을 때 이쪽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어붙일 수 있는 게 그게 C예요. C. 뭐 예제 만들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 예제들을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